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두로 지지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파스테르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테스트를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게 내가 개발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를 안 보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지난번에 파스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제 주로 농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스테르가 1822년생인데 대충 한 40대쯤 될 때까지는 의학하고는 별 상관없이 본인의 전공인 화학에 집중하다가 이제 농부들의 요청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미생물학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1868년경에 한번 뇌졸중으로 파스테르가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강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회복을 해서 그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닭 콜레라 백신 만든 이야기는 주로 1870년 전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1881년 2년 사이에 이 두 번째로 탄저 또는 탄저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저는 원래 이 가축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닭 같은 가축이 아니고 이제 소나 양처럼 이 발굽이 있는 이런 이제 가축한테 많이 생기는 병인데 사람한테도 역사적으로 병이 가끔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가축을 키우는 농부들이 피부 질환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축의 피부에서 사람의 피부로. 근데 이때는 증상이 약하니까 별 문제 없었었고요. 가축을 요리해서 먹을 때 제대로 요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탄저가 사람 몸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탄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도 일종의 가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을 이까지 두 번째 성공을 하고 나니까 파스테르 생각에 야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파스테르가 사람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어요. 자기 실험실에서. 이걸 프랑스 국민한테 나눠줄 방법이 있습니까? 자, 코로나 유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의 뉴스에 뭐가 나왔나 하면 제일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백신을 구입하기로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효과가 못하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따지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방법만 배우면 우리나라에서 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백신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거는 수입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낫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먼저 한 거죠. 자, 파스테르가 암만 백신을 만들어 봐야 혼자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프랑스 국민들한테 나눠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파스테르가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사람을 위한 백신을 뭘 만들까 하다가 제일 처음 파스테르가 생각한 게 광견병 백신입니다. 근데 광견병은 광견, 미친 개죠, 그죠? 이미 19세기 사람들도 개한테 물리면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경우는 어떨 땐가 하면 문개를 잡아다 봤더니 약간 고개를 위로 쳐들고 침을 질질 흘리는 이상한 이 미친 개 같은 거한테 물리면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견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광견병은 지금은 알고 있죠.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개 몸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개가 간병병을 가지고 이 개가 사람을 물 때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일반적으로 근육 같은 데 물리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치료 안 하고 가만두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물었는데 운이 없게 신경을 물었어요. 신경으로 바이러스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한 2달이나 뭐 이렇게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시기를 이야기하긴 힘든데 재수 없이 신경을 물면 빨리 뭐 몇 달 신경이 아니라 다른 데를 물더라도 몇 년 후에는 죽는다. 이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신경을 물었나 뭐 딴 데를 물었나 이거는 구별 못하고 운 없으면 몇 달, 운이 좋으면 몇 년 후에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할 때 에드워드 제너도 마찬가지인데 백신을 접종을 하죠. 접종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테스트를 해보죠. 실제로 병에 걸리나 안 걸리냐.
뉴스에서 가끔씩 뭐 외국 어디 여행하시는 분들은 무슨 백신을 맞고 가십시오라고 할 때 뉴스에서 나올 때 보통 4주 정도 전에는 맞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 꼭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내가 어디 위험 지역을 갔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는데 3주 남았는데 맞을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게 생물은 물리나 수학이 아니거든요. OX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고 100점, 0점이 있는 게 아니고 50점도 있고 70점도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여행 며칠이나 가시는데요? 했을 때 열흘 간다 그러면 당장 맞아야죠, 당장. 왜냐면 앞에 3주 지나서 다니는 동안이라도 효과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백신이라는 효과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정책 입안자가 국민들의 성격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4주 하라 그러면 꼭 미뤘다가 3주 반 된 다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2주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소리 했다고 또 앞으로 2주를 미뤄놨다가 일주일 반 있다 맞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4주인데 하루 이틀 늦더라도 그냥 가서 맞으시면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드워드 제너도 알고 파스테르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시절에도 예방 백신 개발할 때 한번 놔주고는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보통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들, 세균이 포함된 액체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왜 제가 파스테르가 광견병 연구한 거를 천재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사실 광견병은 개만 옮기는 게 아니고요. 뭐 쪽제비나 너구리나 야생동물들이 막 옮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산에 갔다가 뭐 물리시면 당장 아무렇지도 않더라도 물린 자국이 있으면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 합니다. 아니, 검사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밀어놨다가 나중에 병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광견병을 연구한 게 정말 천재 같다. 자,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파스테르가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만들어도 프랑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다 맞을 만큼 파스테르가 만들 방법도 없습니다. 혼자서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공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소량밖에 못 만듭니다. 거기다가 광견병은 많은 사람이 걸리지도 않아요. 어쩌다 몇 명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신생아 필수 예방 접종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테르 생각에 내가 다음으로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렸을 때 그때 백신을 주면 되지 않을까? 백신 효과는 한 4주 정도면 나타나는데 이게 병이 생기려면 2년이 걸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백신이 먼저 효과를 보여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닭콜레라와 탄저의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닭콜레라는 동물에 의한 것이고요. 탄저는 사람도 생기기는 하지만 주로 동물한테 생기는 거고 이제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걸 써보자, 뭘 연구할까 하다가 세 번째로 정한 게 이 광견병인데 이유가 광견병은 물린 다음에 운이 좋으면 2년, 3년 가야 죽으니까 4주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을 갖고 있다가 예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치료용으로 쓰자. 일단 물린 다음에 주자. 예방용으로 다 주려면 양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견병 연구를 합니다. 어쨌든 파스테르가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닭콜레라의 경험도 있고 탄저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문제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근데 테스트를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80년대까지 이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리면 사람들이 죽는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재수없게 개한테 물렸는데 개 잡아다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 그럼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때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는 치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이 옷감 다림질 할 때 옛날에 쓰던 인두 뜨거운 거 있죠, 그죠? 그걸로 물린 부위를 찢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냐 하는 건데 딱 무는 순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표면에 머물러 있다. 그때 인두를 찢어서 바이러스가 죽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딱 무는 순간에 온몸에 혈관이 다 있는데 혈관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피를 타고 온몸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까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의사는 할 줄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두로 지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두로 지지는 거는 또 옛날에 피를 묻게 하는 데도 썼거든요. 수백 년 전에. 그래서 총이 나온 다음에는 인두로 지지는 방법이 엄청 많이 사용됐죠. 총만 맞으면 피가 흐르니까 먹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이 1885년 어느 날 파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프랑스 중에서는 중간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죠. 이 파리에서 동쪽으로 뭐 수백 미터, 한 400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던 조셉 마이스트 또는 메스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불어라서 읽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셉 메스테르라는 애가 이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동네를 찾아갔겠죠. 그랬더니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두로 지지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니 아들이 지금 인두로 지지면 몸에 흉터도 남을 거고 얼마나 아플 거고 뜨거운데,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싶은데 효과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소문에 듣자 하니 파리에 가면 파스테르가 광견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발견했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파리까지 갔는데요. 제가 최근에 옛날 기록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날 도착합니다. 다음 날 400km인데 다음 날. 그래서 그 엄마가 무슨 마차를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모성애는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테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제 파스테르가 이게 내가 개발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왜냐면 백신을 치료로 쓰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죽는다. 이건 나는 동물 실험을 했지 사람 실험을 안 했으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근데 엄마가 그래도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백신을 놔줍니다. 놔줬는데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애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이게 188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1885년에 파스테르가 스스로 만든 세 번째이자 인류 역사상 네 번째 백신인 광견병 백신을 조셉 메스테르라는 애한테 놔줬는데 애가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광견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신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백신으로 예방을 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산에 갔다가 요새 뉴스에 보면 개를 산에다 버려놔서 야생개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개한테 물리셨어요. 물렸는데 보니까 피가 조금 난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검사받아라. 광견병 검사받아라. 그랬더니 대부분은 아마 별일 없겠죠. 우리나라에 광견병이 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운 없게 딱 했더니 의사가 광견병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광견병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 치료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으면 되죠. 근데 광견병 바이러스에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 않으면 제약회사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솔직히 저도 광견병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은 아까 파스테르가 알려줬잖아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맞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백신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주는 목적이 뭐죠? 면역 기능 강화죠. 면역 기능 강화. 그러니까 예방도 면역 기능 강하고 치료도 면역 기능 강하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코로나가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발견했다고 12월 31일에 발표하는 바람에 코로나19가 됐거든요. 그러고는 우리나라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1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고요. 한 달쯤 지나서 2월 한 20일 전후에 가지고 이 대구에서 그 신천지 사건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조금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쯤 되니까 우리나라는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지는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몇몇 나라들은 10% 이상의 치사율을 초기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코로나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1% 정도 될까 말까인데 1%는 사실 독감일 때도 생기는 정도니까 이제 코로나에 의한 피해는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코로나 유행하고 한 여름쯤 돼서 7월, 8월 되니까
다른 독감 같은 게 유행할 때는 날이 따뜻해지면 줄어드는데 코로나는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워낙 강했던 거죠. 그때 뉴스에 뭐가 나왔나 하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신 분들은 헌혈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헌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면 몸에 항체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항체는 필요가 없으면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항체 사라집니다. 대신 항체 생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생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헌혈을 하면 헌혈 피에서 코로나 항체를 골라놓는 겁니다. 골라놨다가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오신 코로나 환자한테 항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신보다 효과가 더 빠른 거죠. 백신은 맞고 2에서 4주 정도 지나야 이제 항체 생산 능력이 증가해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항체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넣어주니까 바로 바이러스에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에서 회복하신 분들은 헌혈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체를 확보해 놓으려고. 자, 그러면 광견병도 치료를 잘 하려면 백신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평소에 백신을 사람 대신 쓸 수 있는 동물에다 넣어주면 그러면 항체 양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광견병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이 왔을 때 백신 대신에 항체를 넣어주면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광견병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방접종 맞아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고요. 혹시 가정에서 개 키우시면 맞으십시오 이 소리는 하죠. 그리고는 혹시 야생에 나갔다가 동물한테 물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 보시는데 검사를 받았더니 광견병 바이러스 양성이다 그러면 파스테르처럼 백신을 놓는 방법도 쓰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놨다가 이걸 주면 이게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이죠. 2013년경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수혜였는데, 근데 이 감기라는 영화는 꼭 이렇게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그 5개의 T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5개 T 참 많습니다. 영화에. 이 만드신 분이 이걸 보시면 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안 받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영화 자체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개 찾았어요. 잘못된 거. 우선 제목이 잘못됐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감기란 말 안 나옵니다. 독감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제목을 감기라고 포스터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감기를 이야기할 때 나 감기에 걸려있다. I have a cold, I catch a cold. cold란 말 쓰지만 I have a flu란 말 쓰거든요. 그게 미국 국민들이 바보라서 엉터리라서 그런 거고, 플루는 독감이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에 보면 플루라고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한글로 감기라고 쓰셨어요? 영화에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독감의 변종이라고. 자, 근데 거기서 5개 T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아서 거의 다 죽는데, 거의 다 죽으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차인표 대통령한테 성남 지역에 환자가 있으니까 원자폭탄을 때려라. 지금 성남 지역은 영화 속에서 군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다가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남 지역에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원자폭탄을 때린다. 그럼 군인들이 원자폭탄 맞고 죽어야지 되는 거죠. 그치? 몇 시 몇 분에 군인들은 도망가라라고 하면 성남 시민 중에 몇 명은 같이 도망갈 테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 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인표 대통령이 기를 쓰고 막죠. 막으면서 하는 말이 항체만 있으면 되잖아. 항체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항체를 누가 갖고 있나 하면 영화 속에서 미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애 한 명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영화에서는 미르 찾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미르를 찾았어요. 미르 몸에서 항체를 뽑아내봐야 조그만한 애 몸에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환자한테 다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될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이 감기 영화에서 미르만 찾으면 되잖아. 이게 바로 광견병 해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서 항체가 있는 사람의 항체를 뽑아놨다가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한테 항체를 넣어주면 해결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2000년도에 처음으로 유럽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요. 제 아내도 같이 갔는데 제 아내의 친구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우리 한강 작가가 맨부크상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책을 불어로 번역한 분이 제 사촌 누나가 거기에 그 당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파스텔러 연구소를 가려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발달돼 있지 않던 시절에 지도를 딱 보니까 파스텔러 인스티튜트 지하철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내려봤더니 화살표만 따라가도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박물관이 있고, 참고로 파스텔러 연구소는 파스텔러가 백신 개발하면서 이제 좋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정부가 돈을 내서 지어줍니다. 1887년, 88년 이때 광견병 백신 성공한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이제 파스텔러 연구소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파스텔러가 거기서 연구도 하고, 지금 가보면 과거에 실험했던 시설이나 뭐 침실, 그다음에 무덤 이런 게 다 이제 몰려 있는데, 돈을 조금 낸 것 같은데, 몇 유로 낸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요 동선을 따라서 구경하게 돼 있는데, 실험실 기구 그 백조목 모양의 플라스크도 제가 봤고요. 파스텔의 침실도 보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마지막 방에 갔더니 넓은 공간에, 이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보니까 바로 파스텔러가 광견병 백신 접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조셉 메스테르라는 애가 파스텔러한테 찾아왔을 때 이거를 접종해 주는 장면에 애가 앉아있고 파스텔러가 옆에서 보고 있고 조수가 접종하는 장면,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저거 봐라 하고는 이제 광견병 백신 이야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떠들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몇이가 옆에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간호학과 교수님하고 간호대생 한 서너 명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7, 8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감 가지고 영어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파스텔러 연구소가 1887년, 88년에 문을 열고, 이 건물이 문을 열고, 조셉 메스테르의 어머니는 아들한테 너는 평생 파스텔러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1895년에 파스텔러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마 1901년까지 살았으면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벨상을 못 받고 파스텔러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지나서 20세기 중반이 됐을 때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다음에 히틀러가 집권해서 막 2차 세계대전 준비를 하고 있는 눈치를 챈 프랑스의 마지노 국방장관이, 앞만 봐도 독일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경계선에다가 병사를 쫙 집결시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작전을 바꿔서 프랑스로 쳐들어온 게 아니고 옆에 벨기에를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국경에서 파리까지 멀지 않으니까, 아니 독일 병사 어디 가서 하는 사이에 벨기에를 지나서 프랑스 군사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면 이제 주요 기관들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점령한 것 중에 하나가 파스텔러 연구소인데, 이제 연구소를 뒤지다가 파스텔러의 무덤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덤으로 들어간 입구와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 이 뒤편에 무덤이 있다 이것만 알려주고 이제 이 넓은 거실 같은 데서 이제 투어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넓은 거실 같은 데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말로 떠들다가 외국 사람들이 몰려오길래 영어로 떠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조셉 메스테르 애는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파스텔러를 공경하며 살았다.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을 때 독일 군들이 파스텔러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문의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열쇠를 담당하고 있다가 감춰놓고는 안 줬다. 안 주니 너 이러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감춰놓고는 결국 자살을 했다. 다행히 독일군은 그 문을 부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쓴 책에도 써놨는데 2013년에 이 미국의 헬로이즈 두포와 숀 캐롤이라는 학자가 그게 엉터리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네이처 유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2013년에 그게 엉터리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셉 메스테르는 파스텔러 연구소의 직원이기는 했다. 그랬는데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 계산해 보시면 1885년에 6살이었거든요. 그럼 1879년생 뭐 이쯤 될 텐데 1940년이 지났으니까 60세가 지났죠. 그러니까 옛날로 쳐도 이게 은퇴할 나이입니다. 지금보다 은퇴 더 빨랐을 테니까. 사실은 그 조셉 메스테르가 파스텔러 연구소의 직원이었다가 은퇴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부인과 딸이
폭격에 맞아서 죽은 걸로 잘못 알고 내가 내 가족을 못 지켰구나 하는 생각에 자살을 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주장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헬로이즈 두포르와 션 캐롤이 이 내용을 글로 쓰면서 길지 않은 글인데 이와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잘못 설명된 게 널리 알려진 예를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2000년도에 이제 제가 막 떠들 때 그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얼마나 저를 별 이야기까지 다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조셉 메스테르가 이제 이 파스테르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열쇠를 감춰놓고 자살을 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도 썼고 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수많은 유럽 관광객들 앞에서 영어로 떠들었는데 2013년도에 나온 새로운 자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한 이 분함과 뭐 서글픔에 자살을 했다. 그런데 사실 자살한 다음에 아내와 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견병 이야기를 중심으로 파스테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 볼 때마다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백신을 치료제로 쓰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백신의 원리를 생각해 본 거죠. 한 4주 지나면 효과가 나오니까 오래 진행되는 병에서는 치료제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제 더 발달된, 그러니까 항체를 직접 투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 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